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계 여학생 린샤오라는 동료들 사이에서 완벽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유서 깊은 명문가 출신이었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단정한 말투, 냉철한 분석력으로 교수진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사교성까지 갖춘 린샤오라는 같은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모범이자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왔고 매일같이 고요하지만 치열한 자기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효율적으로 정리된 스케줄 속에서 철저히 움직였으며 실수나 감정의 흔들림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순수한 한족 명문가다. 너는 가문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린샤오라는 그것을 자존심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말 못할 내면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조각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유독 그녀가 들려주던 자장가나 속삭임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말들은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어릴 적 그녀만 알아듣는 듯한 언어로 속삭이듯 들려왔고 그것이 린샤오란의 가슴 깊숙한 곳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이 고향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나눌 때면 린샤오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한족 가문의 후계자이자 중국 엘리트 사회의 미래로 자라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가진 뿌리에 대한 불확실함이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평소에는 억눌려 있었지만 어떤 계기로든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조용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하기 위해 도서관의 깊은 서가를 탐색하던 어느 날 린샤오라는 위드너 도서관 동아시아 섹션에서 우연히 오래된 가죽 장정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청대 만주 귀족 비밀 기록이었고 황색으로 바랜 종이에서는 오래된 먼지와 가죽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청말 전후 사회 구조 변화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기에 책의 제목이 주는 고풍스러운 느낌에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던 그녀는 문득 책 속에 끼워진 메모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낯선 필체로 쓰인 4글자의 한글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소리 우리의 목소리. 동시에 옆장에서는 만주어로 쓰인 문서 조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솔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가끔 불러주던 애칭과 닮아 있었고 그녀의 중국식 이름 샤오란과 발음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어째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한글과 만주어가 함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조각들은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일부러 남겨둔 메시지 같았습니다. 정체 모를 강한 끌림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린샤오라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문서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도 교수에게 긴급 상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밀려드는 불안감과 묘한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가지 예감이 확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이 작은 문서가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린샤오라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만주어 문서와 한솔이라는 이름이 자신과 연결된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은 그녀에게 커다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단지 우연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곧장 지도 교수 마이클 리에게 자료 사진을 보냈고 다음 날 교수실에서 만난 그는 잠시 자료를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청나라 말기 만주 귀족 가문들의 사적인 기록입니다. 대부분 1910년대 이후 소실되었죠. 그런데 여기 자네 이름과 유사한 단어가 있어 보이는군요. 린샤오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순한 한족 가문 출신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만주족의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교수님, 전 순수 한족입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상하이에서 살아왔고 가문 족보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수많은 만주 귀족 가문들이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한족 성을 따르거나 족보를 위조한 경우도 드물지 않았지요. 그 말에 린샤오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말, 소리야, 내 목소리는 특별하단다. 당시엔 그저 할머니의 애정 어린 표현이라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는 마치 과거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부정과 의심이 충돌하며 스스로를 향한 정체성의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고작 문서 한 장과 메모 한 줄에 흔들릴 자신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린샤오라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린샤오라는 다음날 마이클 교수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초청된 언어학자 김주연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글과 만주어의 관계를 연구하며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린샤오란이 보여준 문서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 한글 문장과 만주어 병기 방식은 1940년대 조선에서 활동하던 만주망명 학자들의 기록 방식과 유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린샤오란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복사본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도 한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몇몇 문장은 린샤오란이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린샤오란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에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던 이름과 똑같아요. 김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외할머니께서 한글이나 만주어를 아셨나요? 린샤오라는 망설이다가 외할머니가 속삭이듯 자장가를 불러주던 장면을 떠올렸고 그 자장가의 일부 단어들이 교수의 노트에 있던 단어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린샤오라는 자신이 지금 단순한 학문적 우연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은밀히 전해 내려온 진실의 조각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연구의 다음 주체가 되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당신의 이름 그리고 기억은 단서일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린샤오라는 말없이 교수의 노트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이제 더는 예전의 린샤오란이 아님을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세계로 들어설 운명임을 느꼈습니다. 김주연 교수와의 만남 이후 린샤오라는 자신이 이끄는 어떤 운명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 교수의 권유로 그녀는 외할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고향 하얼빈 근처의 외가에 연락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오래된 서랍장 속에서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레 접힌 천조각, 오래된 은 팔찌, 그리고 한 권의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린샤오라는 노트를 펼친 순간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솔이에게 우리의 기억을 잊지 말거라. 라는 글귀는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고 곧이어 노트 안에는 만주어 단어와 그 옆에 병기된 한글 표기 그리고 중국어 풀이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는 그녀가 어릴 적 자장가에서 들었던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그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닌 의미 있는 언어라는 사실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린샤오라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외할머니가 손을 잡아 끌듯 자신을 이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혈통과 정체성이 단순한 가문 기록 이상의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의 한맥을 잇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산이었습니다. 린샤오라는 망설임 없이 노트를 복사해 김 교수에게 보내고 본격적인 연구 협력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는 첫 문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본격화되자 린샤오라는 서울대 언어학과의 연구팀과 협력해 한글로 표기된 만주어의 디지털 사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연 교수는 그녀에게 특별 연구 공간을 제공했고 린샤오라는 외할머니의 노트와 유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했습니다. 초기 작업은 순조로웠지만 점점 그녀의 이름이 연구 프로젝트와 함께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들 중 일부가 그녀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몇몇 SNS 계정에서는 민족 분열 조장자라는 비난이 담긴 게시물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곧 자신이 마주한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린샤오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언어 복원이 아닙니다. 사라진 정체성을 되살리는 일이죠. 당연히 반발이 따릅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린샤오라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연구자, 제중동포 출신의 박지우 박사와 협력하게 되며 새로운 동맹을 얻게 됩니다. 박 박사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해온 사람으로 린샤오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연구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린샤오란은 중국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은근한 경고를 받게 되고 가족의 안전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학문을 넘어서 현실의 위협과 맞닿아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중국 측의 감시가 강화되던 어느 날 밤, 린샤오라는 하버드의 마이클리 교수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에는 최근 위드너 도서관 비공개 자료실에서 발견된 한시 가문 관련 기밀 문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1950년대 조선어학회와 만주 귀족 후손들이 공동 작업한 것으로 한글을 통해 만주어를 표기하는 체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문서 내에는 한솔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린샤오라는 곧장 김주연 교수와 상의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버드로의 긴급 출국을 결정합니다. 이 문서가 자신의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직감한 그녀는 두려움보다 강한 책임감에 이끌려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도착 직후 위드너 도서관의 깊숙한 보관소에서 해당 문서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스락거렸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마치 시간의 틈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한미란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계보도 아래 한솔이라는 이름 옆에는 언어의 사자, 기억의 계승자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문서 속 반복되는 구절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잊혔을 뿐이다는 외할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린샤오라는 문서를 정성껏 촬영하며 김주연 교수와 해석 작업을 위한 자료들을 즉시 전송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지 학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침묵해온 언어와 기억을 되살릴 사명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문이 아닌 피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밀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린샤오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본격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상하이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고향집 주변에는 낯선 차량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뤘지만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반역자, 가족을 팔아먹은 자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도배되었고 그녀의 SNS 계정과 이메일은 끝없이 해킹 시도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을 나설 때마다 주변을 살펴야 했고 심지어 서울 집 앞에는 익명의 경고 메모까지 붙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위협으로 바뀐 순간 린샤오라는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뜻밖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주연 교수와 박지우 박사는 그녀를 위해 안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연구팀은 그녀의 노트북과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데이터를 분산 백업했습니다. 린샤오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동료들의 조용한 연대는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무엇보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오래된 녹음 파일을 들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나의 목소리는, 나의 조상들의 목소리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향해 더욱 깊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린 샤오란과 김주연 교수팀은 한글 마이너스만 주어 디지털 사전의 베타 버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사전은 단순한 어휘 목록을 넘어서 발음, 문법, 역사적 용례까지 포함한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습니다. 앱 형태로도 개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사전 곳곳에는 린 샤오란 외할머니 한미란의 목소리가 담긴 발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감동을 더했습니다. 린 샤오란은 외할머니가 남긴 유산이 단지 가족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후손들과 연구자들에게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앱의 첫 화면에는 외할머니의 육성이 직접 녹음된 문장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출시 하루 만에 사전 앱은 수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만주어를 잊지 않으려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하얼빈과 연변,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노년층 사이에서 이 앱을 통해 자식들과 함께 언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는 린 샤오란에게 상상 이상의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앱에는 사용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만주어 단어를 녹음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만주족 후손들 간의 새로운 교류 창구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소식은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린 샤오란은 한중 양국 학계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울리는 일을 해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머니의 소원이었던 우리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이후 린 샤오란은 하버드로의 복귀 준비를 하며 잠시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는 이번에는 다소 달랐습니다. 린 샤오란이 디지털 사전 앱과 만주어 복원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다. 그의 눈에는 묵직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린 샤오란은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와 마지막 학기 연구를 마무리하며 졸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캠퍼스에는 이제 그녀의 존재를 아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서는 그녀가 만든 사전 앱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교수도 생겨났습니다. 린 샤오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고, 만주족 후손으로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만들어 나갈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숨결이며 과거를 미래와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세상에 전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하버드 캠퍼스에는 이른 아침부터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린 샤오란은 학위복을 입고 강당에 들어서며 문득 외할머니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5살 때 하얼빈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찍은 사진 속 외할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어린 린 샤오란은 그녀의 품에 안겨 평온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처럼 맞춰져 자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연단에 올라선 린 샤오란은 한중 언어학 공동연구상을 수상하며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 이름 린 샤오란은 조용한 난초라는 뜻이지만 이제 저는 소리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 소리는 제 외할머니와 조상들, 그리고 잊힌 언어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졸업 후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만주어 보존 연구소의 일원이 되었고,
김주연 교수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언어복원 자료 제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소리 앱은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린샤오라는 매달 사용자들이 보내온 가족의 언어 기억들을 검토하며 소멸 위기 언어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보낸 짧은 음성 파일이 그녀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말입니다. 이제야 다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린샤오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녀가 되찾은 소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잊힌 목소리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새로운 목소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